오늘 이제 시조가 거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앞에 안 있어? 복습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나오는 시조 몇 개 안 되잖아. 시험 범위 혹시 나왔니? 응? 추가됐어? 모의 그 이상 책 하나 주신다는데 거기 모의고사 뭐 징검다리인가 그 책? 아니, 그 모의고사 어쨌든 많아가지고 거기서 문제 뽑아서 거기서도 된대? 알았어. 책 나오면 혹시 나한테도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주면은 내가 복사해 놓을게. 그리고 다시 줄게요. 그럼 거기에 있는 시들도 다 해야 되잖아. 많겠다.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시가를 한다는 거는 고전 시 작품 다 외우면 되겠네? 네. 아하. 어떻게 다 외우려고? 물론 외울 수 있어. 1000개 정도? 요약해서 외워요. 요약해서? 그래, 딱 그 순간을 여러분들 읽어내라고 계속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지. 읽어낼 때는 글씨 못 읽어서 모르는 경우 없도록 계속 읽어내면서 어휘도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런 소재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는 국화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지. 국화라는 소재가 나오고요. 작가의 이정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반이라는 얘기예요. 시조에서 이름이 적혔다. 이 사람은 양반의 책에서 우리가 이걸 발췌한 거거든. 옛날에 우리 평민들도 시조를 썼지만 평민들은 이렇게 책으로 내지 못했어. 그래서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거를 작자미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 자, 국화라는 소재가 나왔어. 우리 국화라는 소재는 처음 나온 소재 아니죠? 누구 나오지? 친구들. 매, 난, 국, 주, 그리고 소나무까지 해서 사군자 플러스 소나무까지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국화는 언제 필까? 겨울 오기 전에 가을에. 가을에 핀다라는 얘기를 우리 동동에서 잠깐 했었는데 기억나니? 동동 기억나요. 동동 몇 쪽에 있을까? 앞쪽으로 쭉 가봅시다. 앞에 여기 25페이지 가봅시다. 동동다리 24페이지에 여기 10번에 동동에 7, 8, 9월 중에 국화를 상징하는 소재가 하나 있어요. 황화라는 것도 국화였지. 7, 8, 9월 하면은 7, 8, 9가 가을이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니? 우리 옛날 고전에서의 계절적 감각은 1월부터 봄이에요. 1, 2, 3 봄, 4, 5 여름, 7, 8, 9가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국화가 가을에 폈네요. 다시 돌아옵시다. 봤으니까. 그럼 국화는 가을에 폈고요. 자, 뒤에 3월 동풍이라는 단어 해석 안 되지? 네. 해볼까? 그래도 3월. 3월은 계절 언제야? 봄. 오케이, 봄이라고 하고요. 자, 동풍이라는 단어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동쪽에서 언제 바람 불어오니? 이거는 좀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 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 이때 북서풍 언제 불어? 겨울에. 그러면 이때 불어오는 거는 봄, 그쵸? 여름. 봄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동풍은 그래서 봄을 의미하는 소재예요. 그럼 결국 봄을 다 지내고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봄을 다 지내고 낙목한천이라는 단어도 해석해 볼게요. 이 낙자가 떨어지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의미해요. 그리고 한천, 이 한자가 차갑다. 우리 한대지방 할 때 차가운 지방을 얘기하잖아. 하늘이 차가워요. 우리 그러면 느낌이 언제적 느낌이지? 겨울 그리고 가을 이런 느낌이 들지. 낙엽은 또 가을에 지니까 이 가을에 혹은 초겨울에 내 홀로 피었느냐 물어볼 수 있네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답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요. 답을 못해. 그러면 이건 그냥 의문형이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낙목한천이 너 혼자 피었구나 이렇게 감탄사라고 한다면 이건 서리법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맞춰서 학교에 이제 만약에 설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주면 되고요. 아마도 오상고절이란 단어도 어렵네. 지금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3월 동풍, 낙목한천, 오상고절만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면 이 시의 내용은 다 끝났죠. 아마도 그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너뿐이래요. 오상고절이 너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상고절은 오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리를 이겨낸다. 고절이라고는 높고 굳은 절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절개를 지닌 사람은 국화 너밖에 없네. 그럼 국화는 어떤 존재? 지조를 지키는. 지조를 지키니라고 바로 익혔어? 지키는 존재. 자, 그러면 양반들의 우리 표현 좋아하죠. 이런 거. 매난 국죽을 통해서 자신의 지조를 표현하려고 하는. 자,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은 국화를 예찬하는 태도죠. 네. 아, 국화가 진짜 지조를 지키고 멋있어. 근데 이 국화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그렇지, 나의 모습, 화자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국화처럼 지조를 지키겠다,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도 봐도 괜찮겠죠. 자, 양반들의 이런 표현들은 국화 멋있네, 나도 너처럼 따라해야지, 이런 마음을 되게 한문으로 풀어서 한문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상당히 돌려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화를 예찬하는 마음을 표현했고요. 선비일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 시의 주제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상고절, 국화는 오상고절이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낙목한천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낙목한천 할 때 아주 힘든 추운 상황이지. 지금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시조였다. 읽고 나면 별 내용 아니지? 읽을 땐 되게 힘든데. 그쵸? 넘어갑시다. 자, 여기 꿈에나 님을 보려 라고 하는 이 시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세 줄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또 체크해놔야 돼요. 읽기는 읽었으나 무슨 주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일단 단어가 처리 안 되는 단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은 의도를 우리가 해석만 해주면 얘는 분명히 풀리는 시조들인데 뭐가 해석이 안 됐을까? 자규성. 자규성. 오케이. 또 단장춘심. 그래, 우리한테 관건은 이 한자어야. 한자어만 제대로 풀어주면 해석이 될 텐데. 그럼 잠깐만 우리 이 한자어 지워볼까? 한자어 지우고 생각 한번 해봐요. 꿈에나 님을 보려 잠 이룰까 누웠더니 그대로 해석되지? 네. 꿈속에서 님 볼까봐 나는 잠을 이룬다, 잠들려고 누웠대요. 그 상황은 지금 잠자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님과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이별한 상황, 부재의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인가 봐요. 자, 무슨 달이야? 새벽달. 읽히네 이제. 지새도록. 새벽달이 지새다라는 표현은 뭐지? 새벽달이 지새다. 밤을? 그치, 밤을 지샌 거야. 밤을 지새도록 무엇을? 어이하리. 이거 이제 하자로 읽히죠? 네. 그럼 무엇을? 어디하리? 자규성을. 어이하리. 그럼 자규성이 뭔지만 우리는 읽으면 이것을 어찌할까? 이런 느낌이네. 두어라. 그냥 가만히 두래.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너나 내나 다르리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너나 나나 같을 거야. 그럼 이 단장춘심인데 요 심자가 무슨 단어니? 마음이죠.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은 너나 나나 같을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뭐에 대해서 너나 나나 같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서술어 중심으로 여러분들 읽히는 거 중심으로 일단 읽어주세요. 시조를 이거 모르겠어요. 딱 시조를 보면은 여러분들을 오는 태도가 다 그거지. 오자마자 이 시조 모르겠다. 그냥 딱 갑자기 뇌가 멈추는 느낌이지. 근데 그거를 좀 극복해야 되는 게 모르는 단어들부터 걸러낸 다음에 그 걸러내고 난 다음에 내용을 조금이라도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시조가 읽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님과의 부재 상황 속에서 이 자규성의 성자가 무슨 단어니? 소리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 자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진 않아요. 우리 자규 어디서 나왔냐면은 30페이지인가? 앞으로 한번 가보자. 30, 뒤쪽에 있구나. 시조에서 40페이지였네. 자, 여기 자규 찾아보세요. 자규 가운데. 자규야. 알려면은 이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시조에서 반복되는 소재들이 나오지.
그럼 얘네들 우리가 공부 안 해주면은 우리들 탓이야. 모르는 거는. 자규는 뭐라고 여기서? 두견새. 아, 새예요 결국. 새 소리구나. 자규성은 새의 소리예요. 자, 돌아옵시다 다시. 그러니까 새벽달이 지내도록 무슨 소리가 들려? 새의 소리. 그쵸? 자규가 뭐 두견새라고 하지만 결국 새 소리 때문에 나는 잠을 자고 있지 못한 상황이야. 그럼 어떤 감정이 들을까? 우리라면, 우리 단순한 나라면 열받을 것 같은데, 아이씨 쟤 때문에 잠 못 잤어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양반이잖아 이 사람은. 그럼 양반이야. 양반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 봅시다. 두어라. 아 괜찮어. 나도. 쟤나 나나 같아 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단장, 춘심 할 때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이 끊어지다 라는 거예요. 절단되다. 장자가 우리 안에 있는 장기, 내부, 뭐 안에 속마음이죠. 속마음이 끊어진다라는 마음이 애가 끓다, 애가 닳다라는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막 속 답답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단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자가 우리 소장, 대장 할 때 오장, 육부 할 때 그 속이에요. 속이 막 다 끊어질 정도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게 실제 고사가 있어. 고사가 무슨 고사냐면은 어떤 동물이래. 어떤 동물이 쥐였나 무슨 동물이 있었어. 그 동물이 자신의 자식을 따로 떨어뜨려 놨거든.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니까 막 울면서 얘가 죽었어. 엄마가 어미가 죽었는데 그 어미가 죽고 나서 그 속을 보니까 오장육부가 다 끊어져 있었다라는 거에서 인용한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애타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애가 타는 마음을 단장, 애가 끓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그리고 뒤에 춘심이네요. 춘심은 무슨 마음이네? 그럼 이 추는 봄 춘자거든요. 춘하 추동할 때. 그럼 봄의 마음은 무슨 표현이냐? 요 춘자가 이때는 요 춘자랑 똑같은 춘자예요. 사춘기. 여러분들의 그 춘기라고 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면 봄의 시기라는 거는 이거는 이성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 사춘기라고 얘기를 해요. 요 사자가 생각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오춘기에서 여러분들만 사춘기가 숫자 4인 줄 알았지. 네 번째 오는 그런 거. 그렇게 사람들이 쓰지 않니? 나 오춘기 왔어, 육춘기 왔어 이렇게. 그때 숫자 4가 아니에요. 원래 사춘기의 뜻은 여러분들이 그 이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 외모도 단장하게 되고 이성에 관심을 보이는 그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춘심은 그러니까 이성을 사랑하는 그 님을 사랑하는 나의 끊어질 듯한 마음은 누구나 나나 같대요. 자규나 같대요. 그럼 이 자규는 소리를 내면서 울지.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애달픈 슬픈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면 애달픈 소리를 자규가 내고 있네요. 자규가 스스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지. 나의 마음을 어디다 넣어버렸어? 오케이.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감정이입이 일어났네요. 그럼 주제는 님과의 부재 상황 속에서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핵심 단어 몇 단어만 딱 해석이 되더라도 해석이 되는 그런 시조들이 있고 이런 거 몰라도 해석되는 시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시조가 그만큼 읽혀요. 자, 꿈에서 임을 보려고 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여. 자, 여기서 전전반측이라는 단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이 있는 태도를 전전반측하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여 이렇게 뒤척이는 태도. 자, 그래서 밤새 들리는 두견새의 울음소리에 감정을 이입했습니다. 단장춘심, 그리고 동병상련의 태도라고 보면 되죠. 너나 나나 같다. 애끓는 마음이 너나 나나 같다. 동병상련이란 단어는 뭐니? 동병, 같은 병이야. 서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같은 병에 걸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니? 이런 표현들은.
내가 님을 사랑하는데 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막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새를 불러와서 객관적 상관물을 불러와서 내 감정을 이입하는 이런 양반들의 표현법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뒤로 가니까 이거는 무슨 글이 이러냐 갑자기 뭔가 확 확 길어지고 있지. 왜 왜 그래? 사설 자 사설시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설시조는 앞에 가셔서 8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뒤에 나와요. 8페이지. 페이지 아니야? 아니 8페이지 앞에. 오케이. 자 사설시조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사설시조 배우는 타임이에요. 이제 평시조는 어느 정도 끝났고 사설시조도 여러분들 보면서 이 사설시조의 그런 표현법들을 좀 공부해놔야 되는데 오늘 하루 하면 사설시조 끝나 사실. 뭐 중요한 것도 많지만 내가 이거 빼고 다 뺐다고 했잖아. 자 그럼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는 사설이란 단어가 개인의 이야기라는 의미예요.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시조인데 언제 나오냐 이거는 조선 영종조 시대 조선 후기 중기 이후에 나와요. 여러분들 조선 시대를 우리가 전기와 중기로 나누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지. 네. 어떤 사건을 조선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앞뒤로?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바탕으로, 그쵸?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런 아주 긴 전쟁들을 바탕으로 전기와 후기의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조선 후기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고 얘기를 했어? 조선 후기의 사회적 분위기. 전쟁이 일어났어. 잘 싸워서 막아갖고 이겼다 이러고 끝났을까? 아니요. 신분제가 동요돼요. 외곽매직. 동요하고 매간매직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았던 저런 지배층들, 왕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니? 도망가기 바빴고, 그쵸?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됐죠. 그러면 지배층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 불신도 생기겠죠. 그래서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평민들의 의식들이 아주 올라가요. 평민의식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배층을 까요. 비판해요. 지배층을 비판하면서 이제 조선 후기 정도 되면은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가 널리 보급되게 되어 있어. 한글이 널리 보급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자신의 마음을 이루고자 할 바가 왜 웃겨? 이루고자 할 바를 이뤄내요. 자신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신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표현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 평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 사설시조의 한 축을 이뤄요. 그러면 이 사설시조는 누구의 감정이 많이 담겨있다? 오케이, 평민들의 감정들이 직설적으로 표현되는 이런 표현 방법을 이제 배우러 가는 거예요. 양반들은 돌려서 얘기하기 좋았어요. 어떤 사물을 데리고 와서 그것에 감정을 담길 좋아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표현법까지는 공부는 아직 못했어. 근데 한글의 보급으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직설적으로 날카롭게 비판하는 태도들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어떤 애환을 표현하는 이런 사설시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평민들은 이런 마음들을 표현했구나 한번 보러 가봅시다. 뒤로 가서 78페이지.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개가 무슨 개자까? 강아지. 강아지지. 갑자기 개가 나와버리네 시조에.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니? 앞에서 평시조 양반들이 쓴 거는 매, 난, 국 쪽 아주 우아한 애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를 직접 끌고 와. 작자미상 평민들이. 자,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거는 10마리나 기르되 개를 10마리나 길렀나봐요. 읽어봅시다. 근데 요 중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뭔가 형식이 길어진 부분을 사설시조라고 해서 개인의 이야기를 아주 잘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담아갖고 길게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를 10마리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감정 바로 표현됐죠. 네. 얄밉대. 누가 밉대? 강아지, 개. 강아지 아니야, 개야. 강아지 하면 귀여워 보이잖아. 개같이 얄미우랴.
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용 단위로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어디에서 한번 끊어주면 될까? 읽어보시고. 내닫고 뒤에는 고운님. 자, 앞에는 누구가 나왔어요? 미우님. 뒤에는 고운님. 자, 고운님, 미우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 단위로 뭔가 대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로 대꾸의 느낌도 일어나죠. 미우님이 오면 뭐한대? 꼬리를 회치며 뛰락나락 하면서 반겨서 내닫는데요. 어떤 태도가 보이고 있니? 응? 님을 반겨주고 있어. 근데 누구에 대해서? 미우님한테 반겨주고 있어. 누가? 걔가. 걔가. 강아지 하면 너무 귀여운 느낌이야. 자, 근데 고운님은 어떤 느낌이야? 내가 좋아하는 님,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버둥버둥 하면서 무르락 나르락 하면서 캉캉. 이거 음성상징어네. 시조에서 음성상징어 나온 거는 황진이의 시조밖에 없었지. 수비수비 너 구비구비 별이라. 근데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회친다라는 것도 의태어죠. 음성상징어. 그리고 뒷발을 또 버둥버둥도 의태어네. 요 캉캉은 의성어지. 의태어도 되겠다. 의성어 의태어도 되겠다. 얘는 짖는 모습을 캉캉이라고 해도 되니까. 짖어서 돌아가게 한대요. 누구를? 고운님을. 그래서 아까 앞에서 표현했나봐. 누가 얄밉다고? 걔가 얄밉다고. 자, 밑에 정서 표현될 거예요. 정서는 이미 표현됐고 조금 더 보자.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그릇그릇 난다는 게 영어 많이 난들, 여러 그릇이 있는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없다라는 얘기죠. 너는 누구? 개. 그럼 강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이에요? 되게 미워하고 있지. 왜? 고우님을 돌아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개에 대한 원망이네. 이 무슨 시가 이래? 개를 원망하고 있네. 근데 이 개는 어떤 개였어요? 고우님을 오지 못하게 하는 원망이지.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고우님을 쫓는 개에 대한 원망이 표면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 글은 이면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예요? 다른 측면, 반대적인 측면을 보면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 원망을 님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개한테. 그래서 결국 이 주제는 님에 대한 원망, 님에 대한 기다림, 님이 안 와요. 근데 안 오는 게 개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원망까지도. 그렇죠? 자, 근데 표현이 어떠니? 해학적이라는 의미는 뭐야? 재밌게, 그쵸? 웃음기가 있어야 돼요. 웃음기 있지? 캉캉거리면서 님한테 살랑살랑거리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해학적이라고 하는데, 요 해학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들어가면 웃음기에 누군가가 불쌍해서 느끼는 이런 연민의 느낌도 좀 있으면 좋아요. 웃음기가 다분히 있어야 되고요. 불쌍하잖아. 내가 지금 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약간 다소 불쌍하지만 아주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100% 표현하지 않고 웃긴 표현이 더 크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해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떠올려야 될 거. 뭔가 님이 오지 않는 님의 부재에 대해서 혹은 이별에 대해서 남 탓을 하고 있죠. 이거 비슷한 시가 하나 나왔을 텐데 앞에서 배웠던 서경별곡에서 기억나? 사공의 역할.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걸어 놓았냐 사공아. 그 배를 타고 님이 건너가 버렸잖아 야 이놈아 하면서 사공을 원망하는 태도가 자, 요 시에서도 개를 원망하는 태도랑 같지. 이런 태도들의 유사성을 여러분들이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개에 원망하는 태도를 유사한 태도를 다른 시에서 고르세요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들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표현이 되게 좀 직설적이고 좀 재밌지 않니? 이렇게 막 이렇게 꽈서 표현하는 거 없는 거 같고, 그렇지? 자, 뒤로 가서 님이 오마 학원을 벌써 이제 상황이 나오네. 님이 오는 거 같아. 님이 오마, 내가 온다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대요. 저녁밥 일찍 먹고 누가? 내가. 님이 온다 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요. 여기도 엄청 기네. 얘는 더 길어졌다. 와우, 읽어놔야지. 자, 근데 구절 읽으면 돼. 음보 단위로 생각해주세요. 아니면 구 단위로. 중문 나가서 대문 나가서 끊어서. 중문 나가고 대문 나가서. 옛날에 집은 문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알죠? 네. 현관문뿐만 아니라 대문도 있고 중간에 있는 중문도 있고. 나가서 지방은 문지방이에요. 그 문지방 위에 앉아서. 이 표현은 모르겠다. 이수로 가액하고. 이건 몰라요. 넘어가요. 오는가 가는가 어디를 바라봐요? 건너산을 바라보니 그러면 요 그림이 하나 그려지네. 어디 문 위에서 사람이 건너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님이 오는지, 이미 이렇게 오는지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수로 가액한다 라는 단어는 뭐 여기서만 쓰이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데, 우리 멀리 있는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행동을 하니?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이마에 손을 대고 이렇게 보는 태도를 이수로 가액한다 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어휘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무히뜰 서 있거늘, 뭔가 거무히뜩한 것이 서 있어요. 뭔가 검은 것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 네. 그래서 저야 님이로다. 저거 님이구나. 벗은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벗선도 벗고 이제 신을 벗고 뛰어갈, 그치, 맞이할 아주 부푼 기대에 안고 있어요. 곰비님비 곰비 뭐야? 곰비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이라는 거는 뭐 큰 단어는 아니고, 여기서도 음성 상징어를 우리한테 주면서 여기서는 뭐 허둥지둥이네요. 천방지축으로 허둥지둥. 곰비님비는 엎치락 뒤치락. 요 곰과 님이 언제 나왔으냐면 동동에서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려나 모르겠네. 동동의 1년. 곰배 받잡고 님배 받잡고 한번 보고만 봅시다. 동동에서. 굳이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 곰비 님비 요 표현. 이거는 근데 몰라도 괜찮아. 이거를 막 굳이 해석하라고 하진 않아. 곰배가 앞에, 뒤. 여기는 님배는 앞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곰배 님비 님비 곰비는 그냥 앞치락 뒤치락 뒤치락 엎치락 이렇게 앞 뒤 뒤 앞. 천방지방은 천방지방 천방지축 허둥지둥. 진대라는 단어 간만에 나왔네요. 진대를 디디울세라 정읍사에서 안 좋은 것이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진 곳 마른 곳 그대로 읽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비유적으로 엄청난 비유를 쓰진 않잖아, 사설시조에서. 가리지 말고 위런충창 건너가서 아주 우당탕탕 건너가서. 지금 이 사람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오고 있니? 엄청 급하지. 왜 급해요? 님을 만날 생각에. 그렇게 가서 정옛말 하려 하고, 정에 있는 말 마음속에 있는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려 하고, 견눈을 흘낏 보니까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누구의? 여기에 가서 쳐다보니까 상년 7월 사흔날, 상년이란 건 작년 7월에 갈가 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알고 보니까 얘가 뭐였어? 주추리 3대예요. 근데 주추리 3대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는 봅시다. 치면 돼요. 주추리 3대.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벼를 깎고 또는 어떤 나무들을 깎아서 이렇게 단 단위로 묶어 놓으면 얘가 어떤 색깔이 띨까? 점점 썩어서 까맣게 뜰 거란 말이야. 그치? 변할 거란 말이야. 작년에 꺾었으니까 얘는 엄청 검해졌겠지. 얘가 주출이 3대요. 아, 보니까 개였던 거예요. 주출이 3대였던 거예요. 작년에 내가 꺾어놨던 주출이 3대가 뭔가 어뭇한 게 보여서 가서 보니까 개였던 거지. 어떤 마음이 들어? 허무하겠지. 나는 님이 온 줄 알고 엄청 뛰어갔는데 그런 허무한 마음을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나 봅시다. 모처라 아이고 마침 밤이었을 망정 행여 낮이었은 남을 웃길 뻔하였어. 되게 웃겼겠지? 밤이니까 아무도 안 봐서 다행이야. 아유 낮이었으면 남이 봐서 엄청 웃었겠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해학적 표현이 군데군데 여기서 뭐 곤비님비 천방지방 이런 것들도 다 해학적인 표현이고 우습게 표현한 거고 허둥지둥한 모습을 우습게 표현한 거고요. 마지막도 되게 요런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겸연쩍다라는 거 알아? 겸연쩍다라는 감정?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현대 버전으로 한번 하면은 저쪽에 보니까 친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워스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속 손 흔들면서 다른 사람인 척하고 가야 되잖아. 그런 느낌. 혹은 아니면 딱 이렇게 손을 빨리 감추거나 그런 느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당히 양반하고는 좀 다른 표현들 많이 쓰고 있지 사설시 중에서. 자, 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낙천적인 태도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종장에서 남을 웃길 뻔했구나. 아유, 남을 웃길 뻔했어. 오히려 자신의 어떤 안타까움 심정보다 내가 남을 웃길 뻔했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즐거운 태도로 넘어간다 라는 것을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볼 건데 뭐하고 님이로다 뭐하고 이렇게 하고 뭐하고 무슨 법이니? 나열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열거법이 드러나고 있어요. 열거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강조해 주는 거니? 이 효과까지 항상 생각해야 돼. 아까 얘기 잠깐 했었지? 님을 그리워해 갖고 막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대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보면 곤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천방 이렇게 앞에 나왔던 표현을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 건 무슨 법? 연세법까지. 연세법과 열거법은 다 강조해주는 효과예요. 지금 자신이 이런 님을 기다리면서 님에 대한 어떤 그 설레임, 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강조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법으로 볼 수 있겠죠. 표현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해학적입니다. 그리고 다소 과장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님이 오마하거늘. 거의 보정가 너무 길다 이거 시가. 시가 길어? 네. 어디가? 중장이 길어. 가운데 부분이 너무. 중장이 길어? 근데 중장 내용 별거 없잖아. 그냥 허둥지둥하는 모습 딱 끝. 별거 없는데 되게 길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왜 길게 썼다고? 자신의 마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연결해줘야지. 자, 어이 못 오던가 못 온대요.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은 무슨 단어일까? 무삼일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무슨 일로? 그래, 그대로 해석하면 되네. 너 왜 이렇게 못 와? 무슨 일로 못 와? 무삼일로. 무삼일로 집중하는가? 자, 뒤에 한번 여기도 볼게요. 너 오는 길에 무쇠성을 싸고 성이 있나봐. 성 안에 담을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뭐야 이 사람?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짜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놓고 얘 여기 담겨 있네. 그러면 지금 너는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사람이네. 넣고 쌍매목에 왜 걸쇠라는 거 이거 걸어 놓는 거.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라는 거 꼭꼭 잡아 놓는 거예요. 꼭꼭 잠가 두었더냐 있더냐. 우리 요 it이라는 표현도 이제 문법적으로 보이니? 의문형에서 항상 it 표현하는 거. 네. 너 그렇게 잠겨 있니? 너 왜 그리 아니 오냐? 지금 안 오는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지, 가정하고 있지. 네. 또 이렇게 잡혀 있어? 혹시 왜 이렇게 안 와? 근데 표현이 어때? 되게 웃기지 않니? 성 안에 담을 쌓고 집 안에 대주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장롱 안에 갇힌 상황이야. 그래서 못 오는 상황처럼 이 화자는 생각하고 있나 봐요.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봅시다. 야, 한 해도 12달이고요. 한 달도 30날인데 30일이죠? 날 와볼 할 일 없으랴. 날한테 와줄 하루가 없니?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데 나한테 왜 안 오니? 그리움에 대한 어떻게 표현했어? 상당히 우스운 상황으로 해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어주는 거야. 사설시조에서는. 별 내용 아니잖아, 읽고 나니까. 네. 오히려 고전보다, 아니, 우리 양반들의 표현보다 어때? 직설적인. 직설적이고 또 양반들의 표현이 더 쉬운 거 같니? 아니면은 요 사설시조가 더 쉬운 거 같니? 사설시조가 좀 더 쉬워? 근데 읽기만 하면 무슨 상황이지만 딱 잡히면 되지. 네. 그 상황 잡는 거예요, 사설시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잡고요. 요 마지막에 이 정서 표현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도 보자.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하고. 무슨 표현? 이거 무슨 법이지? 열거법. 열거법이 쓰였네요. 자, 이어서 성 안에 성을 싸고 성 안에 담을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이렇게 앞에 나왔던 애를 뒤에 연달아서 얘기를 해주네. 무슨 법? 연세법. 그러면은 이런 열거법과 연세법의 효과 강조.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네가 지금 안 오는 상황에 대한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강조법을 썼다라는 것까지. 별 내용 아니네요. 읽고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님이 지금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고요. 여기 나오는 의구심이라는 거 무슨 단어니? 의구심. 궁금한 거 의심 또는 궁금함. 너 지금 그렇게 갇혀 있니? 이런 궁금함 드러냈잖아. 또 원망이기도 해요. 너 왜 안 와? 왜 하루 나 보러 와줄 하루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원망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님을 잡아두고 있는 이런 장애물에 대한 소재들 그리고 연세법, 열거법 어디서 사용되는지 한번 봐주면서 이 시를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